지금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경우에만 해도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신학리 김반매 대화녹취록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경향신문도 그다음에 뉴스타파도 뭐 이렇게 이제 그 압수수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기자들도 가서 압색을 당해서 디지털 정보들을 거기다가 포렌식을 했을 텐데 그럼 그분들도 이런 식의 대검 세이버의 저장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는데. 네, 근데 보도 나온 걸로 보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그 폐기했다고 그때 이제 선별 과정에서 폐기했다고 뭐 됐다는 거 알려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실은 그래서 이제 이 보도가 저희가 이제 며칠이지 지난주 목요일 날 첫 보도를 냈단 말이에요. 목요일 아침에. 근데 그 보도하기 전에 아까 구차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상진 기자 그 또 전화 돌리고 했었는데 한상진 기자는 뭐 확인해 준다 그러더니 그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사 썼고 그런데 신학림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 그래서 거기도 이제 확인이 안 된 거고 나머지 확인하려고 좀 많이 해봤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혹시 삭제 폐기 확인서가 있으면 좀 달라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다 삭제 폐기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 삭제 폐기 됐는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 사건으로 그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또 수사받는 한겨레 기자 출신 허재영 기자가 있잖아요. 네, 리포액트. 거기는 이제 자기도 쭉 보니까 삭제 폐기하고 나서 업로드된 거 보니까 휴대폰 전체 정보가 전체 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다만 PC나 이런 데 나온 자료 중에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최은순 씨 관련 이 자료들이 있는데 이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보도하고 관련 없는데 이런 것까지 가져갔더라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 보도가 좀 나왔었죠. 네. 근데 보면은 이진동 대표의 그 업로드돼 있었던 대검 서버에 업로드됐던 정보에 중에 예를 들어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뭐 가족 간에 카톡 한 거 그래서 그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럼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라든가 이것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아니 이거 가족에 나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카톡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가져가냐? 그랬더니 압수수색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고 실랑이가 있는데 사실 실랑이 해봐야 수사검사가 이거는 우리는 관련이 있다고 가져간다 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너무 사실은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원래 법원은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좀 그래서 법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키워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넣고 법원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를 쫙쫙 해가지고 키워드를 갖고 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보를 선별할 때 압수수색할 때도 그 키워드만 넣어서 키워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갖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참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키워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그 키워드를 법원이 제한을 해주고 제한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압수되면 그 제한된 그 압수된 걸 넣고 또 다시 참관 절차를 해서 선별할 거 선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기자들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덜 법률적인 업무를 하니까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이 이제 그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습니까? 참관할 때도. 그러면은 그 변호인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나요? 변호사들도 당연히 모르죠. 왜 모르냐면 검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삭제 폐기 확인서 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 변호사도 같이 있었어요. 그날 또 있었는데 폐기 확인서 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길래 이제 따지기는 제가 따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취재하시면서 뭐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법조인들을 좀 의견을 좀 들어봤을 텐데 그분들 의견은 좀 어떤가요? 혹시 구차장님도 이제 방송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전화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금이라도 전화해 보시면 그래 놀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기사가 나가기 전에 취재를 했잖아요. 판사들도 그렇고 이 검사들도 특수부 검사들 했던 분들도 하는 얘기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선별된 목록을 저장하는 거는 모르겠다. 선별된 걸 저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삭제 폐기해야 되는 걸
그거 저장하면 안 된다. 근데 더더군다나 휴대폰 전체 정보를 갖다가 업로드 시킨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뉴스버스에 실린 기사 중에 이제 보면은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어느 법조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평이 나오는데 법원이 삭제 폐기토록 한 전자정보를 검사 지휘를 통해 저장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이다라고 했어요. 검사가 그런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검사들은 또.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도 사실은 설마 검사가 그거를 네. 불법적으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 별지서식에 아까 예규로 돼 있고 별지서식에 있지만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이렇게 압수수색할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조사 사건, 고소 사건 이렇게 수사는 하지만 압수수색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형사부 검사들도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 주로 이 압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특수 사건이거든요. 네. 특수 사건이라는 그렇죠. 게 어떤 거냐?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재벌 뭐 이런 거잖아. 유력자들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돈봉투 사건에 송영길 대표 있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있잖아요. 대장동 사업,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만 받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이런 사람 다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 휴대폰이 다 털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정보가. 아,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형식 차장님은 이제 휴대폰이 안 털렸어. 제게 압수당했어요. 근데 저랑 계속해서 카톡으로 했죠.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쪽 게 저장되면 제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 제 것만 해도 네. 민간인 사찰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이준동 대표께서는 그게 분명히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해당된다 이렇게 네네. 강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뭐 한겨레만 해도 그냥 용어 자체를 검찰의 무관 자료 보관 이런 정도의 약간 좀 네. 드라이한 그러니까 용어를 썼어요. 네, 이 사건의 네. 그 의미 부여를. 검찰이 계속해서 그 뭐라 할까 그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해명 자료 뉴스버스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의 해명 자료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거짓말에 입증하는 보도를 낸 게 뭐냐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 자료를 냈냐면 이 판례인데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엄격하게 통제가 돼 있고 네. 자기들이 뭐랄까 그건 불법이 아니다 적법 절차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예로 든 게 판례로 하나 예를 든 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이 판례 중에 제가 따로 이렇게 검찰 것만 보도 자료를 낸 것만 지금 모아러 왔는데 이게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찾기가 힘드네. 네, 천천히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검은 이제 보도 자료에서 네. 예규에 따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다툼 등에 대비한 사후 검증 필요에 의해 보관해 왔고 네.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네. 이제 반론을 네, 이렇게 네.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뭐 문제 네.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봐서는 이 문장 자체도 대검 스스로가 네. 사실은 불법적으로 이거 저장 관리하고 있다는 거 인정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그 문서를 갖고 보도를 했잖아요. 문서를 다 보도해서 제시를 했잖아요. 네. 수재 보관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도 나와버린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억지 논리로 적법한 거다. 이렇게 계속 강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습니다. 어제 이제 네. 그제 낸 보도 자료예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전체 이미지 보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도 자료입니다. 이게 보도 네. 참고 자료라고 이렇게 제목 크게 해놨습니다. 이게 네. 예. 그 뉴스버스 기사를 보시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판례를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저 판례 사건 번호가 여기 있잖아요. 제시를 했잖아요. 2021 모 1586이라고. 네. 혹시 이거 방송 보고 계시는 분도 네이버 들어가지고 대법원 법률 정보라고 이렇게 네. 치고 나서 그 법률 정보가 뜨면 2021 모 1586이라고 검색어를 번호. 넣으면 이 판례가 뜹니다. 네. 이 판례가 뜨는데 이 판례는 거꾸로 돼 있는 판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법이다. 근데 검찰은 된다고 지금.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가져왔냐면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한 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압수 목록을 이제 주잖아요. 선별 목록을 주는데 거기에 부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압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시지 단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카톡을 딱 압수를 한다. 그러면 저하고 이렇게 둘이 오간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쭉 그 이전에도 정보들이 있으면 관련된 부분만 따가지고 압수를 해야 돼요. 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설령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한 파일로 대화방 전체를 압수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부기에서 설명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판례가. 판례가. 판례에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불리한 판례를 지금. 그리고 나서 만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 판례 취지는 너가 그 전체 정보를 저장해 가지고 출력해서 삭제 폐기 안 하면 위법 행위다. 영장주에 위반한다. 적법 절차에 위반한다. 이 판례예요. 이 판례가. 요지가 그래요. 전체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사검사가. 아니, 한 개 이게 단위별로 압수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제시하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설명이라도 해줬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갖다 옮겨놓고 휴대폰 전체 정보 저장이 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거꾸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도자료에 이걸 근거로 해서 거짓말 해명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보도자료를 거짓말로 내면 어떻게 됩니까? 허위 공문서가 되잖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잖아요. 하니까 이제부터는 해명도 안 해요. 해명 자료를 안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이 보도자료를 낸 사람 걸리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이게 검찰총장까지 통상은 이런 보도자료를 낼 때 유해 구차장님 아시지만 유해도 다 그렇죠. 절제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조차도 수사 대상이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지휘라인까지 대검이 지휘라인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를 안 낸대요. 근데 검찰은 왜 그렇게 허술하게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쪽에 해명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거짓말 해명을 하고 있었던.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했잖아요. 민간인 불법 살자를 이거 조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 조직범죄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국정조사 대상이 되고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검찰은 법을 다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적법 절차라는 걸 계속 엉터리 해명으로 그 엉터리 근거로 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압수영장을 발부하면서 삭제 폐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관련 없는 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다가 전체 정보 저장은 적법 절차다. 이런 판례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모순되는 짓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검찰 출입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겠죠. 예.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 불법 수집 정보 수집 관리를 사건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사에도 제가 했지만 이게 국가기관에 의한 반헌법적 범죄이고 민간인 불법 침해 그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거든요. 예. 그렇게 어떻게 다뤄져야 되냐면 과거에 불법도청 사건이 있었을 때 국정원 안기 불법도청 사건 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2명의 국정원장 공소시효 지난 사람들은 빼고 공소시효 지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원장들도 문제가 됐는데 다 뺐어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시효 안에 있었던 임동원 신공 국정원장들이 그때 다 기소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 네.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것도 조직범죄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거든요. 그때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안 불법도청 사안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그걸 검찰이 구형할 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곧 자기한테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 사안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때 대상은 국정원 안기부였지만 이 사안은 검찰이 대상이 돼서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사례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검찰이 수사했지만 지금 검찰 밖에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전에 이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언제부터 됐고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정보가 보관이 돼 있고 어떻게 활용이 돼 있고 이거 하려고 하면 수사 외에도 국정조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네.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기관이잖아. 비밀정보기관, 비밀취급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조사하기가 힘들지만 검찰은 비밀취급기관이 아니에요. 국정조사하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총선 후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고발에 의해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수사는 아마도 이제 총선 이후에나 될 것 같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검찰은 대검은 디넷 서버 더 이상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지금 노터치 해야죠 이제. 노터치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수처가 그래서 이 서버에 대해서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공수처가 그 고발 사주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대선 국면이라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들어가지고 수사를 그래서 타이밍 놓쳐가지고 닥성같이 목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도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총선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딱 끝난 다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이슈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당이 분리하는 사람.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나 사실은 이런 수사를 받게 되면은 그렇죠. 압수수색을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예. 아니 사실 이런 범죄 혐의를 수사하라고 사실 공수처가 설립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 보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돼. 수사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검찰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사실 총선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진동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진짜 공수처가 이걸 사건을 배당했다고 한다면 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진짜로 그 대검 서버 디넷 네. 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 구차장님 얘기하셨지만 뭐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압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실 대단히 중요한.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쭈삣쭈삣 거의 소름이 돋는 듯했어요.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내일 모레 곧 이제 소환 조사를 받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저하고도 뭐 문자도 많이 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정보들이 대검에 혹시라도 포렌식 거기 이미 다 끝났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제 휴대폰에도 다 털어가면 카톡 왔다 갔다 한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복구가 돼갖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삭제된 것도.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지금 소름이 상당히 돋았습니다. 저는 사실 휴대폰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기 때문에 뭐 저장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걸 저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건 이제 뉴스버스가 처음에 이제 특종 보도한 이후로 주요 언론들이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가요? 바로 사실 따라오지도 않았고 물론 한겨레가 사실은 그나마 열심히 지금 후속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좀 이런 보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달라들어야죠. 왜 그러냐 아까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강조하는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언론 자체들도 자기들 장충기 문사가 까졌을 때 당한 게 보수 언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삼성하고 유착관계 그 문제가 이게 검찰이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 문제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방관 무시가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런 방관 무시가 굉장히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난 대선 때도 저는 그걸 뼈저리게 많이 느꼈는데 좀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저야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제가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 이 부분 있잖아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몰아붙여갖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제2의 고발 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해달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인지 이건지 아니면 제2의 고발 사주인지 이거 수사 그 특검 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해서 그 정치권에다가 특검법 만들어가지고 제안했어요. 특검법 만들어서 특검하게 해달라 제안했는데 이제 안 먹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보도함으로써 언론인 기자로서 다 이렇게 그렇죠. 그 소명 할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또 정치인들이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법도 만들고 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후속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나온 보도만으로도 판단할 때는 이게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제 책임을 만약에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 이렇게 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유령이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럼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섣불리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수사검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 있는지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범위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까 예규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 예규가 있을 때 검찰총장들은 상당히 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G 라인 아까 윤석열 사단 검사를 또 얘기했잖아요. 이 G 아래까지 예. 진짜 모르고 이걸 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수사나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 독점 사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사건이다라고 분명하게 본인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아마 그게 똑같이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아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진동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 활용해 온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 공수처나 특검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게 최종 확인된다면 관련자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22대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꾸려질 텐데요. 22대 국회에서도 이 사안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